이제 열거형을 가르쳐 드릴 때요. 열거형. 근데 자바는 근데 만들 때 참 열거형이 좋은 거고 필요한 거고 그 유익한 건데 그 필요한 건데 자바는 처음에 만들 때 열거형을 제공을 안 했어요. 열거형을 제공 안 했기 때문에 초기 자바책 보면은 열거형이 필요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쓰세요라고 추천해 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실제 어떻게 됐냐면은 자바에서는 그렇게 책에서 막 추천됐던 것들 중에 가장 괜찮은 거를 실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새로운 문법이 추가되면 이거를 기존 문법은 어떻게 바꿨을까도 생각해 보면 그 기능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 실제로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면 컴파일러가 수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컴파일러 어떻게 수정하냐면 그 문법을 이해하게끔 해서 새롭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 알고 있던 내용으로 바꿉니다. 원래 알고 있던 내용으로 바꿔요. 그러면 예전 방법으로 그거를 컴파일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for each for문이 있다. for each for문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위한 새로운 그거를 번역하는 기능을 넣는 게 아니라 그 for each for문을 뭘로 바꿔요? 옛날 걸로 바꾸는 그거를 코딩해서 넣어요. 그러면 실제 그 중간 코드로 바꾸는 코드는 그거잖아요. 옛날에 만들었던 전통 포문을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프리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옛날 문법으로 바꿔놓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거를 새로운 문법이 들어왔을 때 예전 문법으로 얘를 쓰면 어떻게 될까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새 문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 열거형이 없어서 추천됐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수들을 그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아주 초기의 C에서 define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상수들을 나열한 것과 비슷한데요. 얘는 인자가 뭐예요? 여전히 int예요. int면은 열거형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뭐예요? 타입 안전성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타입 안정성이라는 거는 요 타입의 값은 요 세 가지로 제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int니까 0, 1, 2 외에 다양한 값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또 뭘 해줘야 돼?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열거형을 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타입 안전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많이 제안됐던 게 뭐냐면 요 방법입니다. 요 방법. 요 방법은 뭐냐면은 클래스를 정의를 해요.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의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려요.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밖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어디서는 할 수 있어요? 그 클래스 내부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서 3개의 객체를 생성을 해요. 스태틱으로. 그리고 퍼블릭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달리 인트가 아니라 여기에 뭘 써요? 객체가 오는 거죠. 객체가 전달돼요. 근데 이 객체가 전달되는데 객체가 전달된다고 해서 무거워지지 않죠. 왜? 자바는 어차피 객체를 전달할 때도 뭐만 전달되는 거예요? 주소만 전달되죠. 주소는 뭐 끼케야 인트 하나예요. 32비트. 그러니까 되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alignment라는 클래스의 객체는 뭐만 존재해요? 저 3개 말고는 없어요. 저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는 한 저 3개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3개만 올 수 있으니까 뭐가 제공이 돼요? 타입 안전성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타입 안전성이 제공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는 무슨 비교예요? 참조 변수잖아요. 객체고. 그러면 객체들을 이코로 비교하는 건 무슨 비교? 주소 비교예요. 근데 주소 비교에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객체는 요 세 가지 뿐이고 이 세 가지는 또 파이널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걸 가리키도록 바꿀 수도 없는 거죠. 요 만들어진 객체만 left, center, right는 그것만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다가 써도 늘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걔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거형을 쓰듯이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는 얘를 갖고 와서 얘를 이용해서 열거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쓰라 그러면 귀찮잖아. 그래서 간결하게 이넘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게 해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넘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면은 얘는 그걸 뭘 어떻게 바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이넘이라는 애를 일반적인 클래스로 바꾸고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상수들을 이 클래스의 public static final 객체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요 얘기는 이제 예전 책에 보면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얘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고 불러오면 주소가 바뀔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이제 예전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이제 요 방법이 이제 쓰인다. 요 방법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해줘요. 이렇게 정의하면은 자바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열거형 상수가 뭐예요? 정수가 아니라 객체예요. 객체. 그리고 enum이라는 거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다 보니까 이 열거형에 다양한 메소드들을 추가할 수 있고 이 열거형 객체들이 어떤 상태를 추가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고 되게 풍부하게 쓸 수 있어요. 상당히 저는 이 기능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자바에서 열거형은 이제 객체를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클래스를 자바에서 정의하는데 어떤 클래스를 상속한다고 표시를 하지 않아. 그럼 얘가 부모가 없어요? 있죠. 얘의 부모는 뭐가 돼요?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런데 열거형들을 정의하면 오브젝트가 되는 게 아니야. 뭐가 되냐면 enum이라는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가 돼요. 그럼 enum의 부모는 뭘까요? 네?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enu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enum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enum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열거형에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메소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열거형들을 정의하면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enum 자체는 라이브러리화돼서 보여져요.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바에서는 배열도 객체죠. 근데 그 배열 객체를 나타내는 어떤 클래스를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는데 열거형은 보인다는 거죠. 활용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정의하면 쟤의 부모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enum이고 enum의 부모는 오브젝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열거형과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자바에서 열거형 타입은 클래스 정의한 또 다른 형태이고 각 상수는 객체이다. C++나 C에서는 그 열거형 상수들은 인테그럴 타입이에요. 정수예요. 정수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멤버 변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고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열거형 상수를 정수 상수로는 활용을 못해요. 물론 C++에서도 그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이 있어요. enum 클래스라고 하는 거. 걔는 그 어떤 표현식에 쓰면 자동으로 int로 안 바꿔줘요. 근데 내가
강제 변환하면 바뀌죠. 그렇습니다. 근데 자바도 얘가 이렇게 나열하면 얘한테 어떤 정수값을 하나씩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주는데 어떻게 할당해주냐? 첫 번째가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 1, 2가 돼요. 근데 C++에서는 그 각각 상수에 할당되는 정수값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자바는 안 돼요. 안 돼요. 못 바꿔요. 그래서 항상 그 각 자바의 열거형은 객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수상수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값은 선언된 순서대로 0부터 가지고 그 값을 내가 마음대로 못 바꾼다 라는 거고요. 그 값을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은 오디널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출하면 그 값을 반환해 줘요. 그래서 small ordinal 하면은 그 값은 얼마예요? 0. medium의 ordinal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각 열거형 상수를 접근할 때는 앞에 열거형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size.medium 이렇게 해야 되겠죠. C++는 이제 땡땡 쓰겠죠. C 예전에서는 안 쓰고요. 근데 이제 자바에 쓸 때는 이런 식으로 alignment.left 항상 써야 돼요. 열거형 상수를 나열할 때는 상수만 나열할 수 없고, 왜냐하면 얘는 클래스에 있는 객체예요. 클래스에 내부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enum 클래스는 내가 열거형을 정의하면 그거의 부모는 enum인데, 이 enum에는 몇 가지 유용한 함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얘는 compareable을 구현하고 있어서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compare to 메소드를 이용해서 열거형 상수들을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교는 뭘 이용한 비교냐면 그 할당된 오디널 값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0, 1, 2, 3 값이 되니까 그 값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compare to는 뺄셈 개념이에요. 앞에 게 A와 B를 비교했는데 A가 커. 그럼 결과는 양수. A가 작아. 음수. A, B가 같으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compare to는 파이널 메소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재정의를 못합니다. 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못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놈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위 바위 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는 가위와 바위와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가위바위보 게임의 승자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판단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죠. 얘는 0, 1, 2를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원하는 값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함수를 만드든지 다른 방법을 구현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내가 수정을 못한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못하게 되겠고, 자주 사용하는 메소드로는 ordinal, name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name은 뭐 별로 안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출력을 하면 printf 출력하면 요 left라는 이름이 그대로 콘솔에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enum의 이런 함수들도 있어서 내가 그걸 물려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values라는 메소드하고 value of라는 메소드는 enum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거형을 정의하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추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추가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소드를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추가해 줘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내가 프로그램 할 수가 있습니다. values, value of. 얘네들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열거형을 정의하는 거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메소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멤버 변수들을 추가할 수 있고 생성자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생성자는 프라이빗이어야 됩니다. 생성자가 프라이빗이 아니게 되면 밖에서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열거형 상수가 나열된 게 저거 말고도 더 생기게 돼서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형 열거형을 정의하면서 내가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지만 정의한 생성자는 뭐가 돼야 돼요? 프라이빗이 돼야 돼요. 프라이빗이 돼야 되겠고 이 프라이빗이라는 새로운 생성자를 만들게 되면은 반드시 이 생성자들을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요약 문자열을 유지하게끔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S, M, L이라는 문자열을 쟤네와 연결해 가지고 뭔가 제공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닌데 할 수 있다. 멤버 변수 추가된 예를 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소드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일인데 요일의 next day, 다음 날, previous day, 이전 요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플러스 1하고 모듈러 7하면은 오디널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this 오디널 플러스 1하면 인덱스가 되는데 요 인덱스에 해당되는 열거형 상수를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환하냐면 뭘 이용하고 있어요? value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values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내가 열거형을 정의하면 자동적으로 추가해줘요. 그리고 저 values는 이 열거형 상수들을 그 배열에다가 저장해가지고 반환해 줍니다. 차례대로 저장되어 있는. 색인 0에는 sun이 저장되어 있고 색인 1에는 mon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인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기를 해야 되잖아요. 빼기. previous day는. 근데 빼기 할 때 그 모듈러 연산에서 빼기는 n-1을 더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이너스 2라는 것과 n-1을 더하는 게 이 모듈러 세계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6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건. 그래서 플러스 6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걸 또 저는 많이 쓰다 보면 많이 필요해가지고 요거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오디널 값을 줬을 때 이제 저 애 중에 하나를 내가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0이면 선 주고 3이면 뭐 웬스데이를 주는 그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이 values를 이용해서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lues는 이런 형태의 메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거형. compare to 얘기고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열거형을 스위치문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안 돼야지 정상인데 이제 자바는 이제 원래는 C++에서는 케이스절 상수로는 뭐만 올 수 있어요? 정수 상수들만 올 수 있어요. 인테그랄. 근데 자바에서는 이제 원시 타입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냐? 문자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열거형도 올 수 있어요. 왜 문자열하고 열거형이 특이하냐면 문자열과 열거형은 그냥 상수가 아니에요. 그 원시 타입이 아닌데도 이제 쓸 수 있고요. 문자열을 스위치문에 쓰는 거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이진 않는데 얘는 그냥 주소 비교이기 때문에 효율성 같은 건 걱정하지 않고 스위치문을 써도 되고요. 여기서도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쓰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원래는 열광 상수 쓸 때 뭐가 필요해요? 앞에 뭐 붙여야 돼요? 요 열광 이름을 붙여야 되죠. weekday 점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케이스절 상수를 나열할 때는 안 써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열광을 쓸 때 열광 클래스 이름을 안 쓰고 열광 상수를 쓸 수 있는 데는 어디만 쓸 수 있어요? 케이스절 상수를 쓸 때만 생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특이한 거는 이런 식으로 요 열광 상수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마치 뭘 정의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냐면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것처럼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메소드는 여기다 만들고 요 경우는 이렇게는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얘는 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은 어떤 하나의 메소드 처리해야 되는데 특정한 상수만 좀 다르게 해야 돼. 그러면 이런 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투스링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들을 자, 요 예제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printf를 하게 되면 이제 출력이 뭐냐면 sun, mon, 영어로 세 글자로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출력을 한글로 하고 싶어. 한글로 하고 싶으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죠. 스위치문을 해서 이 this가 sun이면 일요일, mon이면 월요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뭐일까? 어떤 방법 쓸 수 있을까? 요걸 하는 또 다른 방법.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문자열 배열 있잖아요. 얘를 뭘로 열거형에 뭘로 선언하냐면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요. 스태틱으로. 그러면 이 투스트링은 어떻게 하면 돼? 투스트링은 어떻게 만들면 돼? 요렇게 되면 return call name this 점 뭐 하면 돼? ordinal 부르면 되겠죠. 그럼 더 간결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뭐가 있었지? 여기 SML을 유지했었잖아요. 저 SML도 저런 식으로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문자의 배열로 유지하고 저 SML을 얻고 싶을 때는 return 그 문자열에 ordinal 하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멤버 변수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쓰는 어떤 데이터를 배열로 넣어놓고 각각 얘는 요거랑 연결시키고 저거랑 하시면 ordinal 이용해 가지고 그 특정한 배열의 요소로 가서 그 값을 갖고 와서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코딩 간결하는 건 얘가 더 좀 간결해. 공간은 차지하지만 뭐 더 좀 깔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 기법도 하나 잘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